월요일날 아침 이렇게 이른 시간에 우리 기자님들 모시고 이렇게 기자회견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정원수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내일 집회 신고가 있고 또 우리 정원수 이 협동조합 관련 지금 정원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전에 좀 기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이런 조금 의문이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또 우리 기자님들의 또 이야기도 지적사항도 우리가 받으면서 조금 하는 게 더 낫겠다.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조합원들은 앞으로 이런 제도를 또 지금은 자기들이 시설 투자해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1년 만에 또 사업이 또 단절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도 있고 또 밖에서는 또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이렇게 나무 많이 심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번 정도는 우리 기자님들 다 모시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안군정을 바라볼 때 그동안 신안군 그러면 뭐가 볼 것이 있냐, 관만한 것이 있냐, 정말 전라도 22개 시군 중에서 또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또 접근성 면에서 모든 것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 신안군을 뒤돌아보면 옛날의 신안군하고 지금 신안군하고 너무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방행정의 분야별로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의 노력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노력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여기 모이신 언론인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또 격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변화의 중심에 서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면 순천 정원 박람회 작년에 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900만 이상이 달려가는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만일 우리 신안군에서 순천 정원과 똑같은 정원을 앞에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임자도 하고 장산도 하고 비군도 하고 도초도 하면 과연 경쟁력이 있겠냐. 두 번째, 그 순천같이 수백 가지 나무, 수백 가지 꽃을 심어서 연출하는 그런 정원을 누가 관리할 거냐. 이 섬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살고 젊은이라는 것은 약에 쓸라기도 없는 이곳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세종시도 정원 박람회 하겠다, 뭐 부산도 하겠다, 뭐 전국이 지금 정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천 정원 같은 것을 제2, 제3 만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안군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저희들이 2년 동안 2008년 제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전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 교수들 이야기를 듣고 한 2년 동안 고민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신안군을 좀 아름답게 더 갖고 갈 수 있을까? 그분들이 다 이야기했던 것이 선진국형 조경, 정원, 순천 같은 그런 정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을 생각해도 그런 방법으로 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결정한 것이 우리 방법대로 가자.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일섬일곳으로 가자. 그래서 아주 특수한 전문가, 국내 50명, 100명밖에 없는 전문가들이 식생의 다양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500명, 50명, 100명을 위한 정원이 아니라 한국 사람 모두를 위한 정원, 그리고 또 우리 섬에 계시는 분들이 가슴 속에 나 이 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정원을 만들자고 저희들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선도의 수서나 또 퍼플섬의 퍼플꽃, 지금 도초의 수국에서 임자는 홍배화에서 지도는 나일락에서
하이도는 인동교에서 또 병풍도는 면대람에서 어느 섬 하나씩 다 일섬 일정원 일꽃을 심어서 신앙군이 정말 한 섬만 갖고는 알 수 없어. 이 섬도 가봐야 돼. 저 섬도 가봐야 돼.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수선화와 tulip을 동시에 축제를 하면 수선화는 오지도 않고 다 tulip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수선화는 다 가버리고 tulip은 오지 안 오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해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 오히려 상생 효과가 있고 거기 보고 여기 볼 수 있고 여기 보고 거기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취향이 달라서 전혀 오히려 더 많이 오면 더 많이 오지 관람객이 적게 오지는 않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16개의 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오지도 않고 잊어버린 섬, 선도라든지 병풍도라든지 퍼플 하늘 박쥐도라든지 어느 섬이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 언론인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로 오늘의 여기 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의 정원이나 조경에 우리 신안군은 조금 이단적입니다. 정해진 어떤 원칙과 기준도 없지만 우리 신안군 실정에 맞는 그런 정원 또 그런 섬을 만들어 가겠다. 어떻게 지금 수백 가지 나무 수백 가지 꽃을 한 곳에 심어 놓는다고 하면 관리는 누가 하겠습니까? 섬에 젊은 사람들이 찾을 수도 없고 나이 드신 분밖에 없는데 한 나무를 키우고 가꾸는 것도 기술력이 부족해서 허덕허덕 하는데 수십 가지 나무, 수십 가지 꽃을 어떻게 그 생태를 알고 계절별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렸던 이 결론이 성공을 하게 됐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정말 주말이 없는 신앙군이 지금 돼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해왔던 과정에 서 있는데 그래도 항상 지금 지역에서 보면 저희들이 계획이 그렇습니다. 남이 가는 것 길을 따라가면 220등에서부터 226등 사이에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220등에서 226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멀리 떨어지고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바람이 불면 행사를 제한을 받고 있고 이런 모든 여건을 생각해 보면 신앙분이 남이 한 것을 카피 떠서 2에 3에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이 안 하는 길을 가자 이렇게 저희들이 군정의 어떤 실천적인 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쭉 가져왔는데 기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신앙군 옛날하고 달라졌지 않냐. 또 최근에 또 변화라고 하면 1969년에 우리 신앙군이 이렇게 군이 만들어지고 나서 군청에 들어오는 모든 직원들이 들어온 날로부터 다른 곳으로 전출 가기를 희망하고 지금도 전출을 못 가게 해서 안 가지 터놓으면 정말 다 가버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돼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다른 데로 전출 갔던 직원 3명이 돌아오고 또 2명이 다른 곳에 근무한 직원들이 돌아서 5명이 우리 신안군으로 전입이 들어왔는데 1969년에 군청 만들어서 24년 됐으면 약 5년 정도 됐는데 한 4년 만에 최초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뭔 나무를 신앙문을 저렇게 많이 심냐 또 뭔 예산으로 그렇게 하냐 우리 군 예산 갖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비 산림청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와보지도 않았던 무슨 섬에 미세먼지 차단 습이냐 무슨 섬에 가로수길이냐 등등등 많은 부정적인 심지어 그 산림청 사무관이 제가 2번, 3번 갔는데도 나하고 눈을 안 맞춰요. 계속 소리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그 대도 않는 거 섬에다 어거지로 한다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또 국회의원들한테 압력 넣어가지고 이것도 계속 할 거 아니냐
내가 그날 또 산림청장을 만나러 갔는데도 그 사무관분들을 만나고 과장, 국장 만났는데 과장하고 국장은 그래도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사무관은 내 얼굴을 안 쳐다보고 서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또 그 친구가 또 여기 출장 온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연락이 줘서 전화해가지고 무슨 사무관이 여기 나주가 출장 오셨다는데 우리 신앙분 들려서 보시면 좀 안 되냐고 그렇게 건의해도 예 오늘은 바빠서 순천으로 광양을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왔던 그 직원이 지금으로부터 2021년 그때경에 산림청장이 신안군이 우수 가로수상을 받고 나서 청장이 직접 한번 가보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직접 신안의 팽나무 16기를 돌아보고 또 지금 증도에 심어놓은 나무들을 보고 그 사무관이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신안군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정말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나무를 성실하게 심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국비 지원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도비 지원이 병행되고 있고 국비 지원이 최소화되고 있어서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잘하면 또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팽나무 거기도 지금 이제 뭐 용인, 화성, 평택, 뭐 수도권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큰 도시에 시장 군수들이 우리 신안군을 최근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몇백억, 천억짜리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신청 보정도 안 하더라고요. 그 정도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도초도에 팽나무 16기를 걸으면서 단 한 사람도 감동 안 한 사람이 없었고 이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임 산림청장 신안군 생일에 산림청장이 우리 신안군 방문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그때 처음 방문했고 지금 신임 산림청장님도 와서 봐고 야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 전국 최고다. 그리고 가성비 높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해주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모아서 신안군의 이미지를 그리고 또 신안군의 지역 첫째는 우리들이 꼭 관광객을 위한 그런 목표가 제일 목표는 아닙니다. 그 뭐가 제일 목표냐? 신안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약간의 상대적인 박탈감, 내가 잘났으면 이 섬에 살겠냐,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살겠냐, 내가 학벌이 좋으면 이 섬에 살겠냐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분 중에 나 신안 살아도 자랑스러워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마늘 양파를 200평에 10망했는데 20망을 만들고 30망을 만들고 50망을 만들고 70망을 만든다고 해서 그 자긍심이 채워지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외에 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지역은 또 꽃축제고 또 우리가 또 추진하는 뮤지엄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 문화행사고 피아노 축제고 또 이번에 또 여러분도 듣도 못한 산막축제라고 샴페인과 막걸리 축제를 해서 173년 전, 174년 전, 1851년에 처음 표례해 왔던 프랑스 사람들 이후에 174년 만에 비금도에 처음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폐량으로 그렇게 많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 섬을 보고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냐, 그리고 앞으로 프랑스의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또 학습 견학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된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들이 우리 기자님들이 봤을 때는 왜 다른 자치단체 안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왜 또 그런 방법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자치단체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고민하고 또 함께 그런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그 일은 그냥 군수가 시켜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값싸게 값싼 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사드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냐. 산림청에서 주는 돈은 딱 미세먼지 차단수 25억, 그리고 메데카, 그리고 군비 25억 투자해갖고 50억 갖고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적게 심든 말게 심든 설계서로 심든 미리 직접 절차를 간소화해서 하든 그것은 산림청에서 하지만 그 금액대로 전국 자치단체가 다 설계해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1년짜리 사업을 1년 6개월, 2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해갖고는 서울이 갖고 있는 교통에 대한 불편 또 비용 과다를 해가지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조달청에 또 우리가 설계하는 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나무라고 하면 수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은 추상적이어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안 들어간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을 때 지금 우리 모든 자치단체에서 나무를 심을 때 흉고하고 직경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영이 형편없는 나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봇대 같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잎사귀 몇 개 달린 나무도 흉고 직경이만 있는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심는 나무 중에 제일 형편없는 나무들만 갖다 심습니다. 수영 좁은 나무는 다 가격이 2배, 3배, 4배, 5, 6, 10배가 더 비싸기 때문에 다 좋은 아파트 단지 조경하는 데 들어가지 자치단체에서 그 수영에 맞는 좋은 수영의 나무를 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해왔던 방법은 우리가 일섬일곳으로 가기 때문에 나무를 대량으로 사서 거기서 좋은 수영은 갖다 가로변 정원에 심고 나쁜 수영은 다시 정비해서 2, 3년 후에 다시 수영이 좋게 만들어서 다시 다른 정원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게 됐는데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신안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비정상적이고 또 부적절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처럼 설계 다 해서 조달청 단가대로 조금 이따 박성민 과장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은 작년에 우리가 지금 정원협동조합에 의해서 사들인 가격만 하더라도 약 83억 정도를 절감하고 금년도에는 약 470억 정도를 절감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최대의 우리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고 산림청 직원들도 와서 보고 어떻게 그 예산으로 그 많은 나무들을 갖다 심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리고 또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왔던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 또 다른 자치단체가 신안군에 하는 걸 보고 앞으로 배울 겁니다. 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자님들한테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직원들이 정말 밤낮으로 지금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마 지금 그 5톤 트럭에 60년에서 100년 된 그런 팽나무를 하나 싣고 올라오고 그러면 5톤 트럭 밖으로 2, 3, 4m가 나옵니다. 주간에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폭, 나무를 이렇게 묶어도 도로 폭 3.3m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다 묶고 그 차들을 어느 한 지점까지 모여가지고 밤에 일몰이 지고 교통에 대한 장애가 덜할 때 5대, 6대, 7대가 동시에 이동을 하고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앞뒤로 또 컨보이를 하고 또 배가 기다리고 있어갖고 난강선창에서 그것을 7차, 8차를 싣고 도초까지 들어가서 거기 싣고 내려오고 밤에 다시 또 나와야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과정 하나 정말 남이 가는 길로 해갖고는 해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또 도초도에서도 초창기 때는 그 팽나무 심리기를 심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지금 비금 도초 지역 주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여기 사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초도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사랑하는 정원으로 탈바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리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지금 저희들이 정원 하나를 만드는데도 제가 보니까
군제정원 하나 만들고 10년이라는 세월이 가야 정상궤에 오르는데 지금 동시적으로 지금 몇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지금 4개를 지금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데 5개 빼놓고 지금 19개 정도가 동시에 진행, 11개는 거의 완성이 되어 있고 8개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한 번에 11개라는 그런 정원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우리 직원들이 다 나서서 함께 협조하고 또 함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18년도에 제가 처음 군수가 되어가지고 한 달 만에 전체 기자회견에서 뭘 했었느냐. 햇빛연금 제도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안군에 제일 지금 많은 것이 햇빛이고 바람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막을 수 있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 한다면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들, 태양광 사업자들이 하면서 이익을 지역 주민들하고 이 공유를 하도록 해야 하겠다.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 신안군이 만드는 용어고 법률 용어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익공유제, 주민이익공유제, 이 신재생 에너지 주민이익공유제는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어떤 당의 대표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안군 사례를 아마 설명한 것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셨을 겁니다. 근데 2018년도에 여기 기자들이 가득 모여서 그것을 기자회견으로 제가 발표했을 때 다 부정적이고 반대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금 주민들이 일부는 사기 박군수가 사기치려고 저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여기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감사를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설득해가지고 지금 어느 시점에 아니냐. 금년까지 157억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모두가 삶이 나아지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고 전국의 89개 인구 소멸 지역에서 9군데가 인구가 늘었는데 부산, 대구, 예산, 신안군이 4번째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은 충남 도청에 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는 그만큼 인구가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또 다른 어떤 공장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걸 생각을 하면 정말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기자 여러분들이 쭉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국의 중앙정부가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반드시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서 문제가 있어? 안 돼?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인들이 또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들여다봐서 거기서 지금 이런 나무를 심고 하는데 예산 낭비가 있냐? 반드시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비리가 있냐?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다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어느 자치단체도 지금 해본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신안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고 앞으로 신안군 모델을 따라올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햇빛연구를 만드는 것도 지난 6년간의 긴 여정 끝에 이제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신안에 와서 배워가면서 신안 모델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의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또 국가 발전에도 이제 정부가 우라늄, 석유, 석탄, 가스 이거 다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무한대적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 보급 또 국가의 하나의 안보 에너지로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신안군이 가는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뒤를 돌아보면 그런 사례들을 생각해 볼 때 이번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도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젊은 분들이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신안군을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임자도가 홍미화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홍미화섬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의 홍미화가 10그루, 20그루, 30그루 모여진 게 없습니다. 지금 순천에 탐매마을이라고 1300그루 정도가 심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집단화 시였고 지금 임자도 심어진 홍미화만 8,000주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양묘하고 있는 것이 4만 주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가 800년 동안 가는데 3월에 홍매화가 꽃이 핍니다. 그렇게 그 쌀쌀한 이 날씨에 이 섬 아마 5만 주 심어 놓으면 빈땅 없이 다 심어야 될 겁니다. 이 임자도라는 섬에 3월이 오면 그 홍매화로 이 섬이 불타는 듯이 정말 꽃으로 뒤덮인다 하면 전 세계 사람이, 한국 사람이 퍼플섬 이상으로 꼭 와봐야 할 것. 3월이 오면 순천 아니 구례 화엄사의 홍매화 450년짜리 한매화 그 한 그루가 영상에 아주 전 영상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데 임자도의 그 홍매화 섬이 한국 언론에 3월이 오면 정말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꼭 가봐야 3월이 오면 가봐야 할 곳으로 우리 임자도가 그것이 또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도 이 섬에서 살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했었는데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어느 분이 그 조선 홍매화를 한 60억 주고 우리한테 사락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사는데 마지막에 또 우리한테 기증을 해줘서 우리가 조금 사례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저희들이 그 지금 튤립 정원에 가서 보면 큰 홍매화 나무 하나씩 도저히 차로 진도서까지 진도에 있던 다 많은 분들인데 진도에서 쉬울 수 없어서 진도에서 그 바다 쪽으로 빼가지고 우리 배가 가서 싣고 임자로 와갖고 거기서 겨우겨우 해서 거기다 지금 심었는데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이 이 나무가 혹시 죽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금년 봄에 보니까 그렇게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100억 원의 정원을 만들어서 그분이 기증한 그 지금 조선 홍매화만 7천만 원, 6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에서 다 합치면 약 199로 정도 되는데 약 100억 원에 가까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임자도가 홍매화의 섬으로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섬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신안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박우량 군수가 자기 임기 내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지금 우리가 그런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지금 많은 그런 좋은 결과들을 보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신안의 비전이 거기에 있다. 마늘, 양파, 시금치, 대파, 벼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갖고는 인구 소멸을 갈 수밖에 없고 전국에서 인구 소멸 제1등 1위가 신안군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바로 이런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직원들도 정말 내가 보더라도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고 또 열성적으로 해줘서 군수로서는 정말 이번에도 비금의 그 바람 부는 날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산막 축제를 했는데 프랑스 분들만 거의 한 어린이들까지 7, 80명, 10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와서 비금도를 보고 엄청 좋아했고 또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떻게 이거 진행을 할까 또 비도 계속 내리고 그랬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비금 도처에 있는 큰 화물 트럭들을 전부 수배를 해가지고 외곽을 쫙 그걸로 그때 그 피아노 축제 때 그 소사료를 갖다가 싸서 바람을 납듯이 이번에는 화물 트럭으로 전 텐트 외곽을 다 쌌더라고. 그걸 보면서 서울에 오신 분들 프랑스 사람들도 원더풀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제가 그런 건 지시도 안 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 비금면에 있는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 바람에 행사를 해야 되겠고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한 걸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먼 미래를 보면서 신안군을 만들어 가는데 그리고 반드시 거기는 남이 가지 않는 길 심지어 지금 옥도 같은 데도 저희들이 4년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섬을 가야지 뭔가 스토리가 있는 섬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스토리가 무엇이었냐 하면 임금 왕자의 점 하나 찍어서 옥도입니다. 그런데 2년, 3년 전에 정부에서 서울에 있는 민속박물관에서
왕의 꽃 모란이라는 전시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그래 옥도는 모란의 섬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저 하나 뛰면 이게 왕의 섬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 현장에 가서 보통 옛날 임금님 처소에는 다 모란만 했더라고요. 왜? 북이 영화를 나타낸 것이 모란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옥도를 모란의 섬으로 스토리를 이제 정해서 갔는데, 또 이 옆에 강진에서 김영랑의 모란의 꽃을 가지고 정원도 만들고 또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피하자. 이제 내막적으로 봤더니 모란은 꽃이 일주일간 피고 작약은 지금 저기 한 달 피고, 그래서 꽃도 또 화려하고, 그래서 그러면 작약의 섬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년이라는 스토리를 찾아서 사년이라는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나머지 지금 섬이 한 20개 섬 이쪽 저쪽만 돼 있고 77개 섬 중에서 유인도 중에서 50개 섬이 지금 아이디어가 빈곤해가지고 이 섬은 무슨 스토리를 입혀야 그래도 보고 지역 주민들이 공감한 상태에서 만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작은 섬들도 우리도 뭘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주세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기자님들이 또 그렇게 조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제시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지만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고 있다. 그리고 그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반드시 연락을 주십시오. 특히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번에도 정부가 세수 60조가 줄어들어가지고 종전의 방법으로는 더 자치단체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더 전략하고 그거에 법에 위반되지 않고 절차에 위반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 하는 자치단체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는 자치단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는 그 위에 우리 했으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제도를 바꿔달라, 저희가 중앙정부를 계속적으로 설득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안군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으로 만들어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이 갖고 있는 천혜적인 이런 11가지의 농수산물에 대한 많은 생산량, 그리고 또 아름다운 섬, 그리고 또 천혜적인 바람과 햇빛, 바닷물을 통해서 세계 최고로 잘 사는 섬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방향을 맞춰서 앞으로도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면 잘 될 걸로 저희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와주신 우리 신안군 언론인 여러분들이 모두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함께 해주시고, 또 잘못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묘히 또 시정하고 개선하고, 또 주변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언론인들께도 오늘 군청에서 지금 조금 있다가 박성민 과장이 쭉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사례를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도 우리 신안군에 또 출입하는 기자이면서 또 한편으로 신안군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의무도 있고 사명감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잘못한 부분에도 지적도 하시지만 또 한편에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또 자랑도 해주셔야 신안군이 계시는 이 섬을 안 떠나고 지난 오랫동안 섬을 지켜온 우리 국민들에게도 자긍심을 갖게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신 모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